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2025년에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약 45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여러 기관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티그룹 같은 데서는 155조, 다른 데서는 130조. 그래서 적어도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률은 메모리 업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삼성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수익률은 메모리 3사 중에서 제일 꼴찌일까? 자, 한 줄 결론을 짓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가장 많이 버는 회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매출도 300조가 넘죠. 가장 비싼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수익률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포트폴리오, 삼성은 메모리, 그 다음에 로직,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파운드리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포트폴리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게 보이는 역설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중심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지만은 25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까지는 이게 일회성 거의 이렇게 지출이었었는데 지금 추론은 상시 가동되는 추론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추론 시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SSD까지 중심한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HBM뿐만 아니라 서버 DRAM, DDR5, LPDDR, GDDR까지 메모리 수요 저반이 폭발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범용 DRAM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구조적으로 아주 유리한 국면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범용 DRAM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전체 메모리 캐파 중에서 범용 DRAM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냐? 대략 한 70%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3사가 HBM에 집중하면서 범용 DRAM이 공급 병목 현상이 쇼티지가 발생을 한 거죠. DDR4를 기준으로 하면 1년간 589%가 폭등했습니다. 자, 여기 DRAM 가격을 한번 보세요. 25년 3월에 1.4달러짜리가 12월에 9.3달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거의 7배 정도 올랐다. 심지어 10배 얘기를 하는데 10배는 아니고 7배 이상은 오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 빅테크들이 장기 계약, 그래서 멀티 이어라 그러죠. 단연 계약을 해달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흥이라든가 판교, 이천까지 빅테크의 그 구매 담당자들이 와서 그냥 장기 숙박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올해 물량이 아니고 내년 물량입니다. 올해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평택도 그런 신문이 났더라고요. 평택에도 지금 숙소가 장기 숙박을 하면서 삼성을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량 확정을 위해서 역으로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냥 이 구매처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한테 물량을 많이 달라고 읍소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의 가격 협상력이 역사적 최고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작년에 4분기가 영업이익이 20조를 했죠. 삼성이 분기별 20조는 처음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100조 원을 달성을 할 겁니다. 자, 수치상으로 보면 100조 원을 하려면 분기에 일단 25조 이상은 돼야죠. 근데 작년 4분기에 20조를 했으니까 25조 가볍게 갈 것 같아요. 절대 이 규모도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최상위권이 될 것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삼성전자는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영현 부회장도 올해 초에 고객들에게서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영업이익률은 메모리 3사 중에서 꼴찌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에 표는 제가 만든 거고 밑에 거는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은 돈의 질. 자, 20조를 벌고 25조, 100조를 벌어도 질을 좀 해야죠. 삼성이 박리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삼성전자죠.
범용 디램하고 HBM인데 영업이익률이 36.8%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조업에서 엄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25년 4분기에 36.8%,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5년 3분기에 46.6%, 4분기는 29일 날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 52.7%를 예상을 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계 중에서 3등, 3위 아주 스몰 마켓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HBM하고 고수익 D램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45%입니다. 메모리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삼성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서 36.8, 52.7, 54% 이런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쫙 살펴보면 메모리 3사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63.2%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는 팹리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63.2%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삼성은 많이 파는 구조입니다. 경쟁사는 비싸게 파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가 영업이익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46.6%라는 것은 100만 원짜리 메모리 칩 한 개를 팔아서 46만 6천 원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저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HBM에 대한 비중이 차이가 있는 거죠. HBM은 가격이 높죠. 그 대신 또 마진이 높죠. SK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절대적이고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HBM을 추격 중입니다. 아직 점유율은 20% 초반이고 아직 이 구조의 중심은 범용 메모리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범용 메모리가 굉장히 영업이익이 거의 70%를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SP는 오르지만은 HBM 올리 회사만큼은 아니란 얘기죠. ASP라는 거는 이제 웨이퍼 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정적인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픈 손가락이다. 한동안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야 된다. 그냥 팔아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이익률을 깎아먹는 결정적인 요인은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분기당 작년에 1, 2분기는 2조 원대의 적자를 내고 3분기부터는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삼성은 딱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메모리, 돈 까먹는 파운드리.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동시에 있으면서 영업이익률을 깎아먹은 겁니다. 노건창 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다시 타사에 비해서 낮은 거는 결정적으로 파운드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에 테슬라를 계약하고 또 애플을 계약을 하고 또 퀄컴을 또 계약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지는 이제 올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 경쟁사를 본다면 TSMC는 최근 4개 분기 영업이익률이 50.7% 이상입니다. 엔비디아는 60% 이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삼성은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죠. 메모리 값이 이제 폭등을 하는데 DS 부분의 이익이 올라가요. 그런데 DX 부분, 스마트 TV, 가전은 원가 부담이 또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DS 부분에서 DX 부분에다 반도체를 팔기를 싫어한대요. 왜? 싸게 달라 하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비싸게 많은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적자를 메꿔야 되는, 그러니까 수익식 계열화의 장점이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익률을 희석시키는 그런 요인이 돼버린 거죠. 삼성전자 실적 추이가 작년에 22년부터 본다 그러면 23년에 적자를 봤죠. 여기를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 25년에 많이 올라갔죠. 26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삼성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은 진짜 돌아온 걸까? 맞아요. 방향성은 맞습니다. AI 추론 시장이 확대가 되고 범용 메모리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 메가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삼성이 기회를 잡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가 HBM4를 지금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가장 빠를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원시 디램하고 4나노 베이스 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일종의 모험을 걸었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원비 디램을 가지고 또 12나노 그 베이스 타입을 쳤는데 삼성은 과감하게 원시 디램 4나노 베이스 타입을 하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운드리도 지금 적자 폭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나노 GAA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이제 갤럭시 S26이 출시가 되면 거기에 2나노 엑시노스 2600이 이제 거기 생산이 될 건데 거기에서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가격 효과, 삼성이 잘했다기보다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효과죠. 진짜 질적인 회복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HBM4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에서 적자 구조를 탈출을 해야 돼요. 이게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적자는 뭐지, 까먹지는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DS하고 DX 간의 내부 마진 충돌도 해소가 되죠. 저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삼성은 매출 1등이 아니라 수익성도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발판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원가 절감이라든가 생산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삼성이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최종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초호황 중심에 서 있지만 아직 값비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꼴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HBM 파운드리 세트 산업을 동시에 안고 가는 과도기적인 구조의 결과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약점은 눈에 탁 보입니다. 먼저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고 그 다음에 HBM4는 지금 여러 분석해 보면 업계에서 제일 먼저 NVIDIA 코어를 통과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파운드리만 잘하면 됩니다. 삼성이 많은 돈을 버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집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삼성이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